홍영범 기관설립팀장님이십니다. 김창현 박사님이십니다. 송경민 회계사님이십니다. 임진수 회계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정은주 단장님이십니다. 그럼 질문하신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직 소속 노조 소속 연성영입니다. 이게 오늘이 최종 공청회 같은데 뭐 자료도 불과 30분 만에 전문가분들이 다 만드신 자료를 30분 만에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뭐 반대면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공청회라는데 여기 보면은 불과 몇 분 오지도 않고 어떤 홍보라든가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얼렁뚱땅 어떤 절차적인 것만 넘기고 가려고 하는지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오늘 이 자료를 봤으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자료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할 생각이 없는지를 하나 묻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인력 감축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직 부분은 전혀 없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공단으로 갔을 때 현 공무직이 공단으로 갔을 때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어떤 자료에는 데모, 빈칸, 어떤 데는 공무직, 어떤 데는 무계약직, 이게 돈을 주고 자료를 만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짧은 시간에 걷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직이라서 그 어떤 직책이라는 데서 그거를 보게 되어서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할 건데 이거는 좀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전에 있던 어떤 신분과 어떤 직위에 인해서 새로운 이직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전 회사에 대한 신분에 의해서 또다시 신분이 나눠진다는 것은 상당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없이는 공무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의하신 거에 대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공청회 자료를 30분 전에 줬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8월 27일 날 타당성 검토 결과가 끝나고 8월 29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9월 말일까지 공개할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주민센터에도 이제 공개한 걸 전 부서에 다 알려줬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도 했고, 또 8월 29일 날 저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내용들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브리핑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주민공청회 재차 문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 평가원이 와서 같이 하는 거는 오늘만 가능하고, 이 이후에도 아까 처음에 안내를 드렸지만 혹시 찾아와서 설명을 요청하거나 이런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일정을 잡고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평가원이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할 거고, 오늘 의견 수렴이 끝이 아니고 주민공청회의 형태를 띈 거는 오늘이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분들과 주민분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감축 부분, 공무직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이제 공무원이 69명 감축되는 거 말씀드렸고 공무직은 이제 감축이 92명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계별 이관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이제 감축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감축이 되고, 공무원처럼 공무직도 그 자연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퇴직 하시는 분로
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무직과 무계약직 조금 혼돈돼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은 뭐 같은 개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약간 그 계약의 형태고 공무직은 그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의 명칭을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에 이제 자료나 그런 걸 할 때는 좀 통일시하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직에 대한 신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강제 전적은 없을 것이며 전적은 그 공단 설립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업무가 공단으로만 넘어가는 이제 그 공영버스 공무직 운전원 분들 지금 현재 한 46명이시고 29년도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생기니까 한 34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 대상으로 일단은 요청을 할 거고 또 공무직 분들을 넘어갈 때 공무직 신분으로 꼭 넘어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세 개 직군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업무의 성격이나 또는 모두 다 일반직으로 갔을 때 그런 재정 부담 그런 부분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55세 이상 분들이 65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정년이 적용이 되는 정규직으로 했을 때 사실상 그쪽에 가서 공단으로 가서 다시 채용이 되고 싶어도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기간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숫자를 증렬로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제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그런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정규직은 아닌데 공단으로 갔을 때 그 민간위탁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더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무직 노조위원장 이광민입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타당성 검토 결과 봤는데 지금 용역하신 게 추정하신 게 저는 이제 이게 이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직 노동자인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전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사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도 담당 부대로 전달했었고 저희 일반 우리 조합원들도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적했을 때 한 명도 안 갑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했듯이 100여 명이 이제 전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공단 타당성 수직 분석 여기 나온 데는 전혀 이 수직 분석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까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보면 주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아까 한 대로 이 계획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찬성 여론이 많은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맞냐 그리고 이제 도에서 무슨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저는 이제 공무직 대표교섭 노조 위원장이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해부터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시설공단 할 때도 실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 근데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에 부결됐던 사례, 기존에 했던 행태 이런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 단장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한 개의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을 만드는데 똑같은 전직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했던 거고 단순하게 여기 계신 도민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공단으로 이직을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가라.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다. 이 타당성 영역 검토 보고서에 나온 대로 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노동자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 아까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100명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영버스 운전원 46명 현재 숫자로 46명에 대해서만 전적 희망자를 받을 거고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과 똑같이 하면 누가 넘어가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금체계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타시도도 공단을 많이 가볼 거고 임금체계 이제 도내뿐만 아니고 도외의 임금체계 설계 부분 또 이렇게 그 도에서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갔을 때 임금 체계는 보장해 주면서 좀 더 어떤 보상 같은 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실 때는 조금의 메리트가 있어야 아마 넘어가는 분들이 전적을 희망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말씀도 들었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임금 체계 설계 부분에 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제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계는 용역 보고서에는 지금 그 전제가 깔려버리면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임금 설계 부분은 아까 저희 평가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임금으로 지금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단에 가게 되면 오히려 평균 임금은 지금 경력이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한 거고 공단 가게 되면 신규 채용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경력 채용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좀 가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된 검토 결과라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갔을 때는 인건비 감축이 아니고 도에는 그 인력이 남고 공단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의 인건비 재정이 훨씬 늘 건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무직들도 자연퇴직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양쪽에 그 인건비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선 자연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쪽 전적을 안 하시고 뭐 재배치가 되더라도 저쪽에서 신규 채용하더라도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공무원만 감축 계획이 있고 저희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이 용역 보고서 자체가 이걸로만 봐가지고는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용역진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맞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이직을 안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하나 더 물으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딱 설립 기준점을 언제 설립하겠다 만들어 놓고 뭐 의견 수렴하고 뭐 지속적으로 뭐 하겠다는데 역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짜여져서 요거의 어떤 절차에 맞춰서 그날 해야겠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분들이 딱딱 정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뭐를 해야 되지. 딱 설립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까 이광민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아무도 안 가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20년도 도의회 조례 부결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7월에 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시설이나 하수시설들이 신증설이 되고 있어서 지경에서 민간 위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에 따르는 일반관리비나 이율이나 부가지세 증대가 계속돼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공공시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전문성이 많이 없는데 이거를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그 재정 절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기되어 온 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22년부터 행안부 재설립 그때 협의를 시작을 했고 작년에 그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그 환경 파트에 지금 재활용품이라든가 수거하는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화원 부분에서 근데 분리를 하고 그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는 공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음식물만? 그거는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립시설, 침술수, 소각,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만 가는 겁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 질문할 거 많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 보고서의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비정규직 지금 뭐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현재 용역 보고서에 나온 거 50%가 뭐 2029년도에 저 늘어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용역 보고서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기피 업무 예를 들어 섬지역, 도서지역 이런 데는 기간제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업무가 이제 머리 아파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충분한 이제 그런 저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이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없어야죠. 근데 이 용역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노동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가장 그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은 기간제 98명 뿐입니다. 근데 기간제 98명을 지금 설계에 들어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5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 선택 임기제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공단이 됐을 때 바로 이제 그 어떤 일자리가 60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를 갖고 왔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정규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기간제도 이제 갖고 가고 있지만 차후에 공단 설립 후에 이런 업무 형태나 그런 걸 보면서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좌광호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텐데요. 그 지금 현재 공영버스 같은 경우 그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한 74%, 80%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그리고 정규직이 20% 정도로 비율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인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의 지금 정규직 공영버스 같은 경우 정규직 공무직,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을 72%, 그다음 기간제를 28% 정도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노동시장 그 보편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 결과를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포장하고 계신데요. 그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절감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이 수익성을 그렇게 이제 많은 비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당시 그 수익성을 어느 정도 비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그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절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전 18년도 당시 할 때 이제 공영 주차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포함 안 된 이유가 기초단체 제주도의 기초단체 부활과 결부시켜서 광역사무다, 기초사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단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상황이 기초단체 부활이 지금 무관한 상황이거든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공단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야 되므로 수익성 나는 사업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100명이 넘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기간제는 또 줄여야 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는 공모직을 많이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수직 개선 효과가 나왔냐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임금 설계안 평균적인 차원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공단 방식의 평균 인건비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세분화해가지고 다 이제 직급별로 50몇 명 공무직이라고 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 급여 수준을 되게 껌껌이 맞춰가지고 분석하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그 경영평가 수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공단은 이제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71조의 지방공기업법 71조에 따르면 대행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이 경영평가를 할 때 평가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주가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평가군이 환경공단군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화수도 사업하고
매립장, 그다음에 뭐 소각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경 그 평가군에 이게 배정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의 형태가 무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부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같은 분에서도 사업을 수입을 늘려가는 구조는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전년 대비의 상황이지 어느 정도 뭐 수지 비율을 100% 넘어가야 된다. 그럼 사실상 공공성을 무시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이 만약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한 부분은 평가 시에 고려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주재pon부장 홍준혁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세계 사업 중에 이제 영업 수익 쪽에 보면 공영버스만 지금 영업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이게 적용을 했는데 공영버스 부분이 마이너스가 영업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운송 수익금 요금이 이제 마이너스 돼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공영버스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29년도부터 이제 공단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27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맞게 하려면 29년도로부터 뭐 추계를 잡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동봉리 광역 그 환경시설 쪽만 했는데 지금 광역 리사이클 센터가 빠졌어요. 그 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이제 지금 이관되는 부분에서 이제 재활용 선별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게 빠진 주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읍면 환경시설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도에서 환경시설이 관리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넘겨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그런 환경시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19년도에 시설공단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제 육지부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했던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설립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많았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제주도와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일반직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채용하고 기간제 채용하는 형태로 시설공단을 설립한 사례들이 있는지, 엊그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제 비정규직 양산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공성 있는 시설공단에서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까 이제 자료에도 보면 청년 일자리가 유입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만 청년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질 좋은 일자리로 해서 제주도가 이제 더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지금 무계약직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과연 이제 맞는 정책인지 그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쪼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단으로 가면서 공영버스 뭐 일부 수입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요금은 건드리지가 않았고요. 그 보시면은 전체 수익이 한 12억 8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공단 방식으로 하면 12억 6천, 한 1,000몇만 원 정도는 현행 방식에서는 그 기타 수입 중에서 현행 방식에서는 자치단체로 그 귀속이 되는데 공단 방식으로는 일부 귀속이 안 되는 게 연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방식에서도 이미 기간제가 충분히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오히려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단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으로 가면은 현재 방식에서는 기간제들을 다 정규직화한다. 그리고 정규직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비정규직
뭐 제로 이런 뭐 게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뭐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해마다 한 2-3개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당연히 혼재돼가지고 저기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2가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위에 있는 그 생활환경기술센터 이제 위탁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5월부터 이제 마을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좀 위탁을 받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제외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아까 공영버스는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데 하수도는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 부서가 하수도 요금은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반입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공영주차장, 공영버스하고 하수도 사업하고는 사업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이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주민 그 폐적법에 보면은 우리가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협의체를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알기에는 그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주민 협의체가 운영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하신 것 중에 그 27년도부터 이제 타당성 검토는 했고 그 공영버스는 29년도부터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일단 타당성 검토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29년도부터 공영버스를 넘기고자 하는 거는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해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통하고 부서와의 대화 그 모든 이제 단계별 이관 계획 이런 걸 하면서 단계별 이관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면서 이거는 29년도부터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신 사항이 28년도까지 좀 이제 최대 5년간의 고용을 보장해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버스를 가장 마지막에 넘기는 이유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28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29년도부터 넘기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도요, 제가 단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이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이 임금 수준의 갭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높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18년도 당시 시설공단할 때 지자체에서 시설공단 전환한 이제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으로 숫자를 늘려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대로 시설공단으로 갔지만 자연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버리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 정규직 비율이 높은 건 저도 찬성합니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비율이 이 비율대로 채용이 가능한 건지 이 원한대로 채용을 하실 건지 또는 이게에서 여기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 이 계획에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꼽으실 겁니까? 이거는 타당성 검토 결과는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으로 일단은 뽑을 계획이긴 합니다. 이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내면서 이 계획으로 용역이 적정하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 결과를 틀어버리면 지금 뭘? 그러니까 틀어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확정은 아니지만 이 결과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정규직이 늘어났는데 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그 타당성 검토 결과 하나 자체만으로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거와 다시 이제 행안부 협의 결과와 다 거치면서 이제 확정이 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해놓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올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아까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왜 인건비가 안 늘어나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분들은 사실상 정규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그쪽에서도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일반직 형태로 이렇게 채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인건비를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갑자기 왜 안 늘었냐 이런 거는 좀 제가 공영버스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운전원에 대해서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직급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공영버스 공무직 평균 임금들이 지금 수준이 높잖아요. 한 6,800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직보다 월등히 임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으로 지금 공무직이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원 한 600명 중에 교통공단이 거의 반 아닙니까? 그 중에 현업 운송업자들이 한 200명이 넘잖아요. 지금 2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높게 지금 자라났어요. 그럼 당연히 임금이 높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포장해 놓고 이 인원대로 그럼 채용할 거냐? 장담 못하겠다 해버리시면 뭐 법적 강제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는 적정으로 해놓고 비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제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정을 좀 해드리자면 용역 결과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3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테이블 있잖아요. 그 인건비 테이블에 보면은 명백하게 공무원 인건비하고 이제 공단 인건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테이블별로 이제 각 직급에 어떤 그 인건비를 적용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계산할 때 셈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맞냐, 비정규직이 맞냐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민관 입탁 업체여가지고 전부 운영비로 다 주니까 인건비가 다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고, 나중에 공단으로 가게 되면 공단에서는 별도 인건비가 발생을 하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 가지고 인건비 인건비 개선 여부가 검토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한 가지 그 검토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거기 이제 정원이랑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서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서 기관이 설립되면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기관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기존 계획대로 설립을 안 하고 비정규직을 확 늘리고 정규직을 줄였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관 설립 자체가 저희 법적 검토 기관의 검토 의뢰를 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요건을 충족시켜가지고 검토에 맞게끔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임기범입니다. 지금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엔 6월을 설립을 목적으로 지금 아마 오용 도정이 좀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왜 지금 기초자체 부활이 무너지고 행정개혁 논의가 지금 한창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과연 연동해서 관리공단이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냐. 왜냐하면 알다시피 주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데 환경 문제이고 또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초권이 부활된다면 이게 과연 광역에서 이렇게 공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시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시 제도조정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될 문제인지 이거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난 지금 저는 이번이 수익이 1년에 84억 원 정도 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수치상 나온 게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누가 좀 승부할 수 있는 수지 분석이 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오용도정이 지금 공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거에 왜 내년 7월을 못 받고 추진 중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이게 설립 타당 조사가 왜 수리 분석 측에서 인력이니 재고용이니 이런
쪽은 도달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공공성 강화 측면이나 복리복지 쪽에 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해야만이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 이에 대한 접근이 전혀 분석된 게 없습니다. 여기 단지 나오면 운영 주체를 공무원이 직영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인정한 게 여기 분야에 있네요. 결론에 여기 보면은 적정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직영 방식을 소화하는 대상 사업이 더 많다는 점,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과거 잘 알다시피 1980년 이후에 우리 신자의 체제에 의해서 민영화, 개방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적 영역이 민영화되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적이 또 반복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의 추세로 보면 각 광역단체나 지역 자치단체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직영으로 많이 좀 전환되는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 특히 기초단체의 운영 주체가 기초단체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많지 광역별로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별로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작년 19년도에 이런 설립공단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도출됐던 지금 그 민간에서 반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 문화, 뭐 시장관리 등등 굉장히 장묘 등 많은데 정말 민간이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먼저 시설관리 공단이 이루어져야지 왜 상하수도, 하수도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수도 먼저 시설관리 공단하고 상수도는 또 나중에 또 어차피 같이 따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서 시설관리 공단을 꼭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하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특히 환경, 이게 시설 하수도 관리가 공무원들에는 좀 머리 아프고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런 거를 뭐 업무가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시설관리 공단을 세워서 그쪽으로 하는 거 아니든지 그런 우려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역 단위의 공기업이 설립되지 않는 곳은 사실상 제주밖에 없습니다. 서울 있고요, 대전 있고요, 세종도 있습니다. 부산 있고, 부산은 시설 환경 분리돼서 2개가 있고요. 대구는 이제 3년 전입니까? 통합됐지만은 시설공단이 있고, 광주 있습니다. 제주만 없습니다. 도 단위는 도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면 그 하수 교통 쓰레기를 하나로 시설공단 그런 게 있나요? 있죠. 그럼 이렇게 이질적인 것끼리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있죠. 교통관리 공단이 있고 환경자원관리 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설공단은 환경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제주도를 이제 과거 2006년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분화시킨다는 그런 얘기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사업 자체는요, 그 기초 사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설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우리가 매립장 이런 시설이 분화가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분화가 된다고 해서 이게 기초 사무 업무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광역 단위에서 말 그대로 도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방 공기업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법이 자치법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근데 현재의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하수도 사업을 이제 기초 사무의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으면은 분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제주도의 상수도 하수도 평가를 오래 했어요. 사실은 2010년부터 2011년에서 계속 경영진단까지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기에 지금 오늘 촬영하고 계신 언론사도 오셨습니다만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한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서울 비롯해서 대부분이요.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좀 특성이 있어요. 상수도는 지방공기업법 2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당연적용사업을 해서 공기업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방호시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청경도 있고요. 그래서 공단으로 넘겨서 지금 운영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도 모든 하수도 사업을 넘기는 건 아니에요.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것만 하고 있지 모든 하수도 요금 징수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타자치단체 사례도 다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내용 중에 그 체육시설하고 장묘 말씀하셨는데 그 장묘를 19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묘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3개 사업은 당연 적용 사업인데 임의 적용 사업인데 임의 적용 사업인데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대비 세입이 최소 50% 이상은 돼야 이게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넣지 못했다는 말씀, 검토를 했었지만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시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정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오늘 뭐 타당성 검토 영역 공청 예고하니까 첫 번째는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단체님한테 두 번째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3페이지 보면 84억 이제 수진 개선 5년 평균 해가지고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앞에 보시면 28페이지 보면 뭐 하수도 시설 36억, 그다음에 환경시설 75억 여기 뭐 빠졌는데 공영버스는 뭐 7억 그렇게 하면 뭐 119억 정도 되는데 한 40억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40억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답변 듣고 그다음에 단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개별 사업별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100몇 억이 나온다는 거고 이제 조직이 생기니까 아까 전에도 저기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지원실 30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명의 인건비랑 지원비 효과까지 차감했을 때 약 연평균 84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요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10월 달에 설립 준비 뭐 심의위원회 구성을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관계 공무원들 이제 모시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도 우리 뭐 시간대 임기 이제 공영버스 분들도 계시고 뭐 환경시설이나 이제 다 계시는데 하수도 시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걱정스러운 게 고용 안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로조건, 뭐 임금도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뭐 사전에 뭐 들으셔가지고 의견 수렴도 했겠지만 어차피 설립 그 추진 준비 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노동조합 대표하는 우리 대표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목소리를 과연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게 안 되면은 순간 뭐 타당성 좋아요. 타당성 검토 좋아. 뭐 전문기관에서 나와 타당하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공단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 개선이나 근로조건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위원회를 저희를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들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안 들어가고 이제 한다고 하면 그건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공단이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고 아까도 11월 달에 보면 그걸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아까 용역도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 설립 준비위원회를 하든 그걸 평가를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속도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교육과 별도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걱정되고 우려도 스럽고 우리 조합원들도 걱정스럽잖아요. 앞으로 나의 직장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보장을 어떻게 해주실 거고 그런 준비위원회 자체에 노동조합이 전혀 배제된 채 당사자 명령만 이렇게 해가지고 쌈싸미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은 지금 저희가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그 행안부 2차 협의를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제출하는 게 타당성 검토 결과 그리고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그 도 설립시의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그래서 도 설립시의원회 구성은 또 이제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7 내지 9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2분의 1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야별 들어가시는 분 저희가 그래서 구성을 3분 했고 도의원도 들어가게 돼서 도의에서 추천을 받아서 1분 했고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 법률, 재정, 회계, 노무 이런 분들 전문가분으로 5명을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 구성 자체에 물론 뭐 의견을 듣자면 노조위원님도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이 설립심의위원회 자체에는 민간 전문가로 좀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 공청회 결과나 뭐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들은 계속 설립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로 계속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는 저희가 지금 빨리 진행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체계 그래서 그 세세하게 임금 하나하나 나오는 거는 조금 걸리겠지만 그 말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 방향을 저희가 미리 정한 게 그래도 기본 방향은 어떻게 가겠다는 걸 정해놔야 그걸 가지고 대화를 계속 지속해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분들하고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본 방향을 정했고 임금체계 조사도 최대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중도도 제20주기랑 진압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할 때 2019년도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위탁하는 사업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타당성 조사 때는 뭐 이게 타당해서 해서 저희가 아마 그 도에서는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이게 부결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사업이 무슨 하수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오신 대책이나 앞으로 할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이것 때문에 부결돼서 못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뭐 효과나 잘 보면은 딱히 그때와 나아진 것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와 지금이 혹시 바뀐 게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그 보면 까지 33페이지 보시면 뭐 지방 재정 효과 뭐 직영했을 때는 약 1130억 적자, 공단하면 1004억 적자. 갑자기 무슨 공단이 국계의 공단이 아니고 똑같은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뭐 80몇 억씩 4억씩 이게 준다 적자가.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인건 인력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직영과 공단의 차이가 이게 금액이 많이 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립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립 기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라던가 이런 거는 최근에 설립 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수직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실까봐 이제 28페이지에 일반 민간 위탁사가 이제 뭐 약간 그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윤과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가가치세, 뭐 일반 관리비 이런 효과를 다 나열해 드렸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효과만큼은 일단은 평균적인 급여 테이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인건비가 두 개를 합치면 한 50억 정도가 되죠. 환경이랑 하수 이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가 이 정도로 받고 계신 게 맞고 하다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인건비 여기서 말씀한 이제 인건비 개선 효과는 일부 뭐 변동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33페이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6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그 적자가 600억이었어요. 600억이 24년에는 720억까지 늘었고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1000억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 내에서도 사실은 이건 제가 뭐 행안부도 아니지만 도 내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 공공의 이제 도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게 하나 그 중에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이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동일 업무이지만 어떻게든 인력을 좀 감축할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을 품으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저희는 이제 그 설립 기준이 하는 방법 내에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하고 잠깐 이제 변경된 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주차가 있었습니다. 주차까지 있을 때는 조직도 1,1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55명으로 한 49.8%가 이제 좀 그 인력이 절감되면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재정 수지가 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84억으로 증가한 부분들이 주로 민간 위탁이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공단 설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아까 임금도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빨리 처리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많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게 계속 들으면서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너무 접근을 하는 게 아닌지 아까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은 뭐 지방자치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관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너무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 이거를 좀 앞으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정해서 좀 천천히 필요하다면 천천히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는 말씀은 이제 뭐 대화도 안 하고 이러면서 무조건 우리가 진행한 대로 절차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대화는 지속적으로 가되 대화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제 임금체계 어떻게 할 거냐 좀 세부적으로 답을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임금체계 설계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손을 드신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셔서 그 추가적인 질의 부분은 저희 뒤쪽에 나가실 때 그 의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처음 손 들었습니다. 처음이라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제주환경지회장 김재영입니다.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민간 위탁 사업장들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설 공단화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단장님? 민간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 민간 위탁은 누가 했습니까? 도의 사업가입니까? 도의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도의 사업을 도가 운영해야 될 사업을 민간 위탁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럼 지정하면 되죠. 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시냐 저는 그 말씀을 되묻고 싶고요. 왜 지금까지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시설공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방공기업 평가원이죠.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방공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평가를 해서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거? 이런데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맡겨서 한다면 이건 반쪽으로 기울어지는 타당성 조사가 아닌가 좀 의심스럽고요. 모든 사업을 도에서 직접 지정화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게끔 하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모든 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도민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면 100원이 들 거면 120원이 듭니다. 운영비 줘야지 수익금 줘야지. 그런 부분을 지정이 하면 더 우리가 손대보는 절감, 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가이탁을 주게 되는데 민가이탁을 줌으로써 또 재정 투입은 더 증가되고 그런 것들을 다 좀 해소하고자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공단 설립을 하면 운영비 수익금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이제 공단의 직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 일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수나 환경 쪽에 전문가들이 제주 도내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 설립을 통해서 그 도에 나가 있는 그 청년들이라든가 도내 청년들이 충분히 이제 전문 인력을 가진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민간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경력 채용도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일 그 주민공청회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식껏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공단 설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그 마지막 그 질문서에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청이나 이런 것도 10번, 20번이라도 하는데 맞죠. 이거 무슨 거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